미국이 실무 협상을 시작하자는 말이 무색하게 북한이 오늘 또 발사체를 쏘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시험 발사했을 이런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로 확인된다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양상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전문가 연결해서 북한의 의도 짚어보겠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소 안보통일센터장 나와 계십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번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나 방사포가 아닙니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까지의 긴장도하고 좀 다른 상황이 되는 거죠? 예, 뭐 차원이 다른 도발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 자체도 단거리 발사체의 경우에는 스몰띵, 작은 거다 이렇게 하면서 무시를 했는데 SLBM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거리 측면에서는 2,000km 이상의 중거리 미사일이고 또 예. 잠수함의 특징을 활용할 때는 잠수함을 가지고 가서 미국에서 본토를 직접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춘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로서도 이것을 평가절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예. 따라서 오늘 저녁에 있을 반응에 따라서 주말로 예정된 실무 협상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중대한 도발을 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반응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SLBM이면은 옮겨 다니면서 쏠 수 있어서 어디서 이제 쐈는지 파악하기도 굉장히 어렵고요.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또 전략 무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미국도 주목하지 않을 수 예. 없는 거죠. 결국 잠수함이라는 것은 탐지가 어렵기 때문에 잠수함에 핵미사일을 싣고 가서 미국 인근에서 발사한다거나 또는 미국령 괌 인근에서 발사할 경우에는 미국 본토가 타격을 받는 거죠. 핵무기로서. 예. 그렇기 때문에 과거 올해 들어서 11번째 도발이지만 과거 10번째는 결국 단거리 미사일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은 본토를 위협하지 않는다 예. 하는 메시지를 던지면서 실무 협상을 이어가려고 했던 거거든요. 예. 따라서 이 SLBM에 어떻게 개념 규정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상당히 관심을 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지난 7월이었던가요? 김정은 위원장이 신형 잠수함 시찰 사진도 공개를 북한이 했었었고요. 지난주에는 신포와 남포 조선소에서 SLBM 사출 시험 정황도 포착됐다 이런 이제 보도도 나와서요. 신형 잠수함 거의 완성된 단계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전문가들에 따라서 시기는 조금 더 남았다는 사람도 있고 거의 완성됐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차이가 있는데요. 네. 미국의 인터넷 사이트죠. 38 노스에서는 계속해서 이것을 추적해 왔는데 SLBM 발사가 임박했다 이런 예. 보도도 나오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차근차근 자신의 잠수함 역량과 SLBM 역량을 함께 키워왔다 이렇게 평가해야겠습니다. 예. 지금 최대 비행 고도가 910km, 비행 거리가 450km 이렇게 추정된다는 보도가 지금까지 나왔는데 이게 최대한 고각 발사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고도라든가 비행 거리를 봤을 때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중거리 탄도미사일 이상이 되는 거죠. 네. 1000km 이상이면 중거리 미사일로 저희가 일반적으로 분류를 하거든요. 5500km까지 이렇게 중거리 미사일, 또 5500km가 넘으면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렇게 보는데 네. 이번과 같은 경우에는 최대 고도가 910km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최대 고도 곱하기 2를 하면은 일반 사거리가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2000km에 가까운 발사 실험을 한 거라고 볼 수 있고 예. 그것만으로도 중거리 탄도미사일급은 확실히 입증한 거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SLBM이라고 보면은 이것은 더 전략적이고 더 위력적인 무기체계다 이렇게 예.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10번 발사했던 것이 남한에 대한 메시지가 강했다고 하면은 이번에는 좀 미국을 겨냥한 메시지로도 읽히는 부분이 지금 센터장님 얘기 들어보면 보이는데 자, 문제는 지금 어렵게 북한과 미국 간의 지금 실무 접촉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향이 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물론 이제 미국의 반응을 봐야겠습니다만. 네, 예.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미국으로서도 SLBM부터는 간과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예. 본토 위협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이것을 변명을 하려고 하더라도 미국 여론이 가만히 두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입장을 바꿔서면 북한으로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어디까지 양보할 수 있는가를 테스트하는 미국의 양보 최대치를 한번 실험해봤다. 실무 협상에 앞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협상에 임한다고 하면은 북한은 협상의 주도권을 잡고 미국이 소위 말하는 새로운 계산법, 예. 위협 해소와 제재 완화까지 포함한 카드를 가지고 와야지 협상을 이어간다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가려고 할 것 같아요. 예. 그런 과정이 있고 트럼프 행정부는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이때 협상을 계속해서 진행할 경우에는 협상의 주도권이 북한 쪽으로 넘어갈 것 같은데 네. 그렇다고 해서 협상을 깨버리면은 이렇게 SLBM 도발을 한다는 것은 다음번 도발은 ICBM이 또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실패했다는 것이 미국 대선 경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에 앞서서 네. 부담이 되는 거죠. 예. 그 점을 북한이 파고들면서 미국을 계속해서 아. 압박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러 가지 미국 상황을 감안해서 북한이 미국이 어디까지 양보를 할 것인가 강수를 던졌다. 자, 이런 얘기신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북한이 미국의 새로운 셈법을 요구해 왔지 않습니까? 만약에 네. 미국이 회담에 응할 그 어떤 적극적인 의사가 있다면 어느 정도 미국에서 그 양보한 안이 나올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지금까지 미국의 태도로 봐서는 SLBM 시험을 했다고 해서 판을 깰 가능성보다는 실무 협상을 해볼 것 같아요. 해볼 것 같다. 예. 실무 협상을 하면서 대신에 북한에게 관계 개선 부분과 체제 보장 문제, 연합군사훈련 중단 문제라든가 연락사무소 개설 이쪽은 유연하게 갈 건데 제재 완화만큼은 북한이 어떠한 카드를 내놓는가를 보기 전에는 쉽게 네. 이야기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도 저도 미국 측 전문가들과 많이 이야기를 해봤는데 결국 미국의 입장에서 하노이 회담 결렬의 교훈은 북한이 제재 쪽에 집착하고 있다. 그게 약점이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카드를 가지고 있어야지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따라서 가능하면 그것을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는 건데 예. 그러니까 현 단계에선 서로 상대 카드를 먼저 보고 싶어 하는 거죠. 북한이 예비 접촉을 강조한 것은 미국의 협상 카드에 제재 완화가 포함되어 있는가를 보고 싶어 하는 거고 네. 미국과 같은 경우는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 만약에 동결이라고 하면은 동결되는 시설을 다 신고할 것인가 예. 하는 신고와의 문제 그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지를 테스트하려고 할 텐데 아무튼 협상 전까지는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면서 서로 상대 카드를 먼저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신경전이 계속될 것 같다. 자, 관계 개선이나 체제 보장부터 미국이 조금 접근을 한다 하면 혹시 여러 가지 북한에도 당근책이 있어야 이제 협상을 이어갈 수 있을 텐데요. 우리 지금 금강산 관광이라던가 개성공단 미국 측에서는 반대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유연해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유연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서로 상호적인 거거든요. 네. 다만 미국이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을 주기 위해서는 만약에 북한이 영변이라든가 또는 동결 거래를 할 경우에 이것을 갖다가 신고까지 연결해야 된다. 이런 추가적인 요구를 할 것 같아요. 예. 그런 때에 북한이 답을 준다고 하면은 제재 완화 카드는 덧붙여질 수 있다. 다만 북한이 그렇게 신고 부분을 성실히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협상 카드를 맞춰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국내 정치적으로 굉장히 궁지에 몰려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북핵 관련해서 어떤 정말 보여지는 가시적인 성과물이 절실한 이런 상황인데 이런 것이 미국을 조금 더 적극적인 협상에 임하게 하는 어떤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예. 보면 미국 행정부에서 북한과의 대화를 계속해서 이어가려고 하는 거죠. 네. 올해 10차례 도발이 있었어도 트럼프 행정부는 그것을 평가절하하면서 계속 대화를 이어가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오늘 저녁 정도면 트럼프 행정부의 공식 입장이 나올 텐데 SLBM 발사에도 아마 실무 협상을 이어가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 그런 대화 기조를 이어가는데 다만 한 가지 이제 트럼프 행정부도 부담 요인은 있을 거예요. 뭐냐? 이 합의가 너무나도 트럼프 행정부 또는 미국에게 불리한 합의가 되면은 이것은 거래를 하지 않는 것보다도 못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예.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로서도 실제 협상에 북한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반드시 확인하려고 할 거고 그것에 답이 구해졌을 때 제재 완화까지도 줄 수 있다. 예. 따라서 올해 이번 주말에 실무 협상이 재개된다 하더라도 한 번에 쉽게 타결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서로 2차, 3차 실무 협상을 이어가면서 네. 북한이나 미국이나 최종 시점은 올해 연말로 잡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이 이미 4월 12일부터 연말까지 기다려보겠다고 했기 때문에 예. 그런 식의 줄다리기가 연말까지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마지막 질문 짧게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실무 접촉이 열린다면은 여러 장소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가 가장 유력해 보이십니까? 지금까지 발표가 안 된 것은 북한이 평양을 고집하고 있다고 보이고요. 아, 만약에 평양이 안 된다면은 판문점에서 할 수 있겠고요. 예. 미국이 제3국을 원한다면 정상회담이 열렸었던 베트남이나 싱가포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평양 판문점 제3국. 네, 뭐 어디서 열리는지 장소도 굉장히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소 안보통일센터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